3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또는 PCR 음성 확인서를 가리키는 방역 패스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기본 접종을 완료한 뒤 6개월이 지나면 방역 패스의 혜택은 만료됩니다. 그렇지만 추가 접종을 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특집 방송 스포츠 네, 올림픽 이야기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박태원입니다. 네, 오늘 하루 올림픽 이슈들을 살펴보는 올림픽 타임라인으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특집 방송 뜨거운 겨울, 여기는 베이징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또 한 번의 신화를 준비 중인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 팀 킴이 미국과의 경기에서 6대8로 아쉽게 지고 말았습니다. 팀 킴은 잠시 후 9시 5분부터 라이벌 일본과 6차전을 치르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 베이징 현지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강국인 캐나다가 스위스와의 준결승에서 10대3의 큰 점수차로 이기고 먼저 결승으로 향했습니다. 캐나다는 2018 평창올림픽에서는 접전 끝에 미국에게 3대2로 져서 은메달을 차지했었습니다. 미국의 스노보드 대표 닉 범가트너와 린지 제커벨리스가 스노보드에서 합작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범가트너 제커벨리스 조는 스노보드 크로스 혼성 경기에서 우승했는데요. 이들은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종목에 출전한 남녀 선수 가운데 최고령으로 두 선수의 나이를 합하면 78세라고 합니다. 피겨 아이스댄스에서 프랑스의 파파다키스 시즈롱조가 합계 226.98점으로 시즌 최고점이자 세계 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세계 선수권 4차례, 유럽 선수권 5차례 우승 등 거의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 두 사람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은메달에 이어서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쿨러닝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쿨러닝의 원조 자메이카 대표팀이 오늘 봅슬레이 경기에 출전했는데요. 봅슬레이 여자 모노봅 경기에서 자메이카의 제스민 빅토리안이 출전 선수 20명 가운데 19위를 기록했습니다. 자메이카 대표팀은 남자 2인승과 남자 4인승에도 출전하는데요. 쿨러닝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강하게 스트레이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의 값진 땀을 응원합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특집 방송 뜨거운 겨울, 여기는 베이징입니다. 네, 베이징 현지에서 올림픽 현장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베이징 올림픽 현장입니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유기성 PD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컬링 경기장에 나와 있는 유기성 PD입니다. 지금 컬링 경기장에 나가 계시는 거군요. 예. 우리 여자 컬링 팀이 정말 중요한 길목에서 일본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이제 잠시 후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우리 선수들 오늘은 이제 A, B, C, D 이렇게 4개의 시트 중에서 CCT에서 경기를 벌이는데요. 네. 지금은 경기에 앞서서 먼저 일본 선수들이 시트 아이스 위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우리 선수들도 연습을 할 걸로 보입니다. 경기장에 김은정 선수가 먼저 우리 선수들의 블룸 모두를 다 챙겨서 들고 나오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좀 더 길고 진지하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습 또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옆에도 다른 나라 선수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 바로 앞에는 이제 스위스 그리고 스웨덴 선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영국과 캐나다 또 덴마크와 러시아 선수들도 지금 경기장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때도 일본 언론들도 많이 찾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의 대결, 관심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제 중국과 연장 접전 끝에 패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 기자들이 현장에 꽤 많이 와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일본 기자들이 한국에서 왔냐고, 이번 올림픽에서 일본 경기력은 어떤 것 같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만큼 한일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중심에는 스킵 대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은정 선수와 또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얼굴이 후지사와 사츠키 선수 이번에도 다시 한번 만납니다. 평창 대회 이후에, 평창올림픽 이후에 다시 4년 만에 만나는데 평창 때 기억을 되살려보면요, 우리가 예선에서 유일하게 패배했던 경기가 일본전이었는데 준결승에서 엄청난 역전극을 펼치는 정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기억이 이곳에서도 재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이제 예선전이 쭉 치러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경기가 있었는데 미국에게 아쉽게 패했습니다. 네, 오전 경기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많이 보셨고 또 이제 결과도 아시겠지만 경기 자체는 굉장히 좀 스코어 면에서는 치열했어요. 하지만 경기를 좀 더 따져보면 이제 미국은 거의 실수가 없었고 미스샷이 없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선수들은 조금 긴장한 탓인지 아니면 어제 연장 접전의 탓인지 조금 미스샷이 평소보다 많았거든요. 오늘 근데 경기가 펼쳐진 이 C시트, 어제 중국과 경기를 펼쳤던 그 시트라서 어제 한번 겪어봤던 경기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중계를 쭉 봤는데요. 이 얼음 상황이 조금 변했다, 좀 달랐다, 이런 해설이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얼음이요? 네, 맞습니다. 빙질에 관한 얘기는 대회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기사 제목만 보면 수영장을 얼려서 컬링 경기장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만드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그만큼 이번 아이스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여기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변수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현장에는 아이스 테크니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오늘부터 좀 스톤이 좀 더 꺾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공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회전이 잘 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는 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 뻗어나가는 게 예전과는 좀 다르다, 좀 더 힘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미세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선수들 오전에 경험을 해봤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면서 희망 섞인 전망을 좀 해봅니다. 예. 지금 KBS 중계 화면으로도 2018년 일본에게 정말 기적의 역전승을 거둔 화면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잠시 후 일본과의 경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중국에도 패하고 미국에도 패했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라운드 로빈 예선전 토너먼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10개 팀이 한 번씩 다 붙어서 이제 4위까지 준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되거든요. 네. 현재 1위가 스위스입니다. 5승, 한 번도 진 적이 없고요. 이제 2위가 일본인데 4승 1패. 그 다음에 미국이 4승 2패로 3위.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과 영국이 3승 2패로 공동 4위거든요. 그러니까 1위와 2위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혼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순위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공동 6위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만약에 잡는다면 3승 3패 충분히 4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기회가 생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경기를 패한다면 남은 경기에서 전부 승리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이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국에서도 저희 목 놓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뭐 결과에 승복하면 되는 거니까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러시아의 카밀라 발리에바 하면은 뭐 이 신기록의 선수, 저렇게 어린 선수가 어떻게 저런 점프를 하느냐, 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도핑 사실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인전에 나간 겁니까? 맞습니다. 러시아의 카밀라 발리에바 선수 도핑 사실이 확인됐고, 이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 CAS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출전은 합니다. 개인전 출전을 하게 됐고요. 잠정적인 출전 정지도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일단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양성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게 이제 작년 12월에 있었던 결과라는 점. 또 이제 그 12월 결과가 굉장히 늦게 발표가 됐지만 때 늦은 통보는 선수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수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기간이 굉장히 이제 부족했다는 판단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법조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올림픽 경기에서 이 선수가 경쟁하는 것을 막는 것은 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한다. 뭐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카밀라 발리에바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예, 뭐 정리를 해보면 도핑 테스트는 12월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2월도 많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간이 있었다. 그리고 빨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처할 시간도 없었다. 그리고 게다가 또 이 16세 미만이라는 것도 좀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네, 16세 미만이라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좀 굉장히 애매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딱 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원래는 당연히 이제 미성년자는 우리가 지켜줘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스포츠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세한 규정까지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선수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먼저 이제 우리 선수들 김예림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출전하잖아요. 네. 김예림 선수가 이제 좀 소신 있는 발언을 했는데 오늘 훈련을 마친 뒤에 이제 대다수의 선수들이 이 일에 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좋지 않게 본다는 뜻이죠. 또 김예림 선수가 이제 미국 선수와 얘기를 나눴는데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피겨 퀸 김연아 선수도 SNS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짤막하게 문장을 남겼는데 이제 영문으로 남겼지만 제가 해석을 하자면 도핑을 한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혹은 경기에 나서면 안 된다.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하고 모든 선수들의 노력과 꿈은 모두 소중하다라는 본인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카밀라 발리에바 선수는 훈련은 제대로 소화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끝내 대답하지 않고 황급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같은 선수단 소속의 트로소바나 세르바코바도 아무 대답 없이 빠르게 경기 취재진을 지나가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시기가 2달이 훌쩍 지난 전이라고 한들 금지 약물이 일단 검출이 됐다는 것만은 정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성 PD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는 베이징 올림픽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유기성 PD였습니다. 올림픽의 감동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박태원의 스포츠. 네, 올림픽 이야기를 안주 삼아 즐기는 올림픽 한 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오혜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혜원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오혜원 기자 목소리를 듣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일단 남성분이시고요. 네, 그리고 아무런 오해도 없으시다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컬링이 아직까지는 성적이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에요. 물론 공동 6위긴 하지만요. 네. 오늘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죠. 그렇죠. 상대가 물론 연패 중이기 때문에 연패를 끊어야 되는 이유도 있고 또 상대가 일본입니다. 네.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보도 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선수들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겨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2승 3패고 3승은 걷어줘야 어쨌든 4강으로 가야지 준결승도 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맞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단 오늘 또 어떤 일정이 있었죠? 네, 썰매 종목 중에 이제 봅슬레이가 가장 늦게 시작을 했는데 어제부터 여자 1인승 모노봅 출발했습니다. 우리 선수 중에는 김유란 선수가 18위로 경기를 마쳤고요. 잠시 뒤인 9시 5분부터는 남자 2인승 경기가 시작됩니다. 원윤종 선수가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서영우 선수의 부상으로 김진수 선수와 경기에 나서고요. 서경진 선수와 김형근 선수도 출전합니다. 봅슬레이도 1인승이 있었습니까? 이 1인승 모노봅 같은 경우는 이번 대회부터 이제 처음 이제 종목이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1인승 썰매하면 스켈레톤이랑 루지까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봅슬레이도
앉아서 타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종목이 늘어나면서 이제 보는 재미를 더하는 또 그런 동계올림픽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스켈레톤에서도 윤성빈 선수 좀 정승우 선수 그렇고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만은 4년 전보다 조금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시각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이 연관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썰매 종목 실전 감각이 중요한데 선수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우리 선수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선수가 공통적으로 좀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선수들이 4년 전 평창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익숙한 트랙이었다라고 봅니다. 많이 타봤다 이거죠. 네, 뭐 아무래도 썰매 종목은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이 트랙을 경험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 선수들은 이번 베이징 트랙이 조금 낯설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 훈련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경기력 문제를 결국 극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봅슬레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또 트랙을 많이 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오늘 그리고 내일 이제 남자 2인승 경기가 열리는데 사실 이 종목에는 독일의 프란치스코 프리드리히 팀이 정말로 원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8번의 월드컵 중에 7차례 우승하면서 정말 절대 강자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2위부터는 경기 당일의 컨디션, 그다음에 누가 실수를 하지 않느냐 이 두 개가 변수로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매 경기 좀 바뀐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실수 없이 자기 실력을 잘 보여준다면 정말 좋은 결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정말 위치 에너지와 뭐 얼마나 원심력을 잘 이용하느냐. 그렇죠. 예, 그건데 그 기술. 그 노력. 그게 또 원톱은 따로 있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가장 잘하는 선수가 있고 그 뒤에 정말 치열한 순위 경쟁을 하면서 그 치열한 순위 경쟁에 우리 선수들이 조금 좋은 높은 순위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집중력을 좀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톱 10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일까요? 그보다는 조금 더 높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의 컨디션이 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점에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만합니다. 그러면 혹시 또 메달까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반환점을 지난 것 같습니다. 11일이 지났죠. 네.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한국 선수단 중간 성적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현재까지 우리 선수단 금메달 1개, 또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 획득했습니다. 황대현 선수가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요. 최민정 선수가 여자 1000m 은메달을 가져왔습니다. 또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우리 선수들이 값진 은메달을 수확했죠. 또 스피드스케이팅에서는 차민규 선수가 남자 500m 은메달, 또 김민석 선수가 남자 1500m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쇼트트랙에서는 초반에 좀 편파 판정이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 위기를 딛고 선전을 해줬고요. 또 스피드스케이팅도 우리 선수들이 기대에 부응해주면서 이 메달 레이스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누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들 보면은 쇼트트랙 경기 보기 전에 좀 청심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경 안정제를 좀 먹어야지 볼 수 있겠다. 너무 떨리고, 그렇죠. 예, 조마조마하고 끝까지 이건 뭐 결과를 알 수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계주에서 여자 3000m 계주에서 저는 사실 한 중간까지 보다가요. 이거 눈을 감아야 되나? 3위, 4위 이렇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나다 싶으면 중계를 끄자. 왜냐면 내가 봤을 때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이었으면 이제 끄고 좋은 성적이 나기를 기대하자, 응원하자, 뭐 이런 밈이 유행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경기를 보면서 정말 손에 땀이 난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어울리는 경기가 있었을까 싶었는데 뭐 우리 선수들 경기 끝나고 나서도 활짝 웃는 모습 보면서 또 그런 긴장도 좀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5바퀴, 4바퀴 남았을 때만 해도 이제는 안 되는 건가? 우리 선수들 맞습니다. 힘든 건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3바퀴를 남기고 김아랑 선수가 인코스로 중국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고 마지막 주자였던 최민정 선수가 아웃코스, 보통 인코스로 달려야 되는데 이 아웃코스를 정말 힘차게 달리면서 캐나다까지 제쳤죠. 마지막에 최민정 선수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네덜란드의 슈자노 스윌팅 선수를 따라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젖잘싸, 정말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러니까요.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우리 선수들 아시겠지만 이번 대회를 앞두고 뭐 내부 갈등이다, 뭐 부상이다 이런 악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마음고생도 좀 심했고요. 그래도 한국 쇼트트랙의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런 표현이 딱 어울릴 법한 모습으로 은메달을 국민들에게 선물해 줬습니다. 최민정 선수도 개인전에서 은메달 땄을 때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네. 거기서 그동안에 그 스케이트 타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 서름이 눈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쵸. 저희 다 알죠. 그쵸. 모르는 국문이 어디겠습니까? 쇼트트랙이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16일에 여자 1500m 그리고 남자 5000m 개조 경기가 남았습니다. 우리 청취자께서 우리 선수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더 응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이죠. 저도 이제 열심히 관계망 서비스 SNS를 하는데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아니 저는 곽윤기 선수 뒷모습이 계속 휴대전화에 뒷모습이 있어서 이게 뭔가 그래서 저 빨리 지금 남자 계주를 보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곽윤기 선수 전 개인적으로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 중에 경기장 안에서나 밖에서나 아주 큰 화제를 모으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개회식 기수로 이 핑크색 머리를 휘날리면서 등장했을 때 그리고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이 불거졌을 때 과감하게 쓴소리도 뱉는 모습 또 후배들이 마음고생할 때 맏형으로서 보듬어주는 모습 정말 멋졌는데요. 곽윤기 선수는 정말 개성이 톡톡 튀는 선수입니다. 머리색만큼이나 평소에도 유쾌한 성격 이 아주 대표팀 분위기 메이커를 하는 선수거든요. 네. 지난 주말에도 말씀하셨던 그 자기 SNS에 뒷선수 시점, 뒷선수 시점, 본인의 그 엉덩이를 보여주면서 그런 그러니까 개조할 때는 쇼트트랙은 다 엉덩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앞 선수를 따라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 게시물을 저도 봤는데 진짜 이 선수가 올림픽을 즐기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부담이 없이 정말 즐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와 결승을 치르게 되나요? 네, 개주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그다음에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까지 총 5개국이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예. 지난 11일 열린 예선에서 우리가 기록이 가장 좋았거든요. 우리 선수들이 시상대에 오르는 모습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결승에 5팀이 올라갑니까? 네, 요번에 보면 대회가 이게 약간 어드밴스 숫자들이 조금씩 이렇게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익숙치 않은 모습들이 좀 경기 중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같은 트랙을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5개 팀이 그것도 개주다 보니까 한 나라에 4명씩 굉장히 몸싸움도 치열할 거고요. 또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거기다 또 논란의 중심에 있던 중국도 결승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결승 개주에서는 아무런 논란 없이 깨끗한 경기로 우리 선수들이 좀 경기를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남자 5,000m 개주를 끝내고 우리 곽윤기 아주 대표 맏형님께서 이런 인터뷰를 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인터뷰도 재밌었어요. 보통 이제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하는데 곽윤기 선수는 응원해주신 팬들께 감사드린다고. 모든 국민이 팬인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좀 그 예능감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1,500m. 그 우리나라 대표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1,500m 제일 잘 뛰나요? 일단 이 종목의 세계 기록은 2분 14초 354입니다. 네. 이 기록을 최민정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민정 선수.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네덜란드의 스윌팅 선수가 기세가 너무 좋습니다. 대회 3관왕 도전을 하거든요. 이 종목에서 세 번째 금메달 도전합니다. 이 종목 여자 1,500m가 쇼트트랙 우리 여자 선수들 마지막 경기인데 우리 선수들이 세계 최강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이 스윌팅 선수의 이 3관왕 도전을 좀 저지해주면서 마지막에 정말 환한 미소 귀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500m 하면은 단거리입니까, 장거리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1,500은 장거리였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리인데, 근데 뭐 유럽 선수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체격 조건이 좋은 선수들이 경쟁력을 갖추다 보니까 이 전통적인 경기 방식에서 벗어나고 변수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는 1,500m도 꼭 장거리라고만은 볼 수 없는 종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500m인데 시작부터 단거리처럼 뛰더라고요. 과거에 김동성 선수의 분노의 질주 이런 모습이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다시 재현되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쇼트트랙 말고 또 스피드 스케이팅 또 굉장히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네,
우리 선수들 중에는 이제 차민규 선수, 그다음에 김민석 선수가 정말 멋진 결과를 내줬죠. 네. 사실 대회전만 해도 이 두 선수 메달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받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도 좀 이변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두 선수에게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종목도 약간의 판정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차민규 선수가 출전했던 남자 500m였는데요. 가장 마지막 조에 일본의 마스야 선수, 시나다 마스야 선수, 그리고 캐나다의 로랑 디브로이 선수가 뛰었는데 이 두 선수가 둘 다 메달 후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디브로이가 출발선에서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러면서 이제 부정 출발 논란이 불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선수가 그 다음에는 좀 스타트가 좀 늦었고요. 그러면서 디브로이가 4위, 네, 마스야가 20위로 경기를 마쳤는데 그리고 나서 중국의 가우팅이 선수가 중국 선수로는 최초로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금메달을 따다 보니까 네. 판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차민규 선수가 시상대 오르면서 이렇게 바닥을 손으로 쓰는 동작 때문에 중국 네티즌들에게 이 십자포화를 맞았는데 차민규 선수는 시상대는 내게 소중하고 값진 의미라서 경건한 마음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다. 존중한다는 의미였다.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차민규 선수의 이런 넓은 마음을 중국 네티즌들께서 아마 잘못 이해한 모습입니다. 네, 정작 우리가 또 기대를 모았던 팀 추월 종목에서는 준결승도 못 갔어요. 네, 우리 선수들 4년 전 평창대회 때 은메달 땄던 딱 그 멤버가 다시 나갔습니다. 네. 이승훈, 정재원, 김민석.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승훈 선수가 다른 팀과 수준 차이가 솔직하게 있다. 우리 선수들 30위, 40위권이다. 메달권을 노리려면 적어도 톱10 안에는 들어야 되는데 수준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후배들을 너무 깎아내린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승훈 선수가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다 네. 보니까 후배들이 좀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잘하라. 또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더 뚫고 네, 가라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종목이 매스 스타트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매스 스타트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출발하는 겁니까? 스피드 스케이팅이지만 쇼트 트랙을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도의 레인 없이 동시에 출발합니다. 총 16바퀴 6,400m를 도는데요. 두 번째 바퀴부터 몸싸움이 허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4바퀴, 8바퀴, 12바퀴째는 가장 먼저 통과하는 선수들한테 5점, 3점, 1점 이렇게 차등적으로 점수를 주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결승선을 통과하는 상위 3명에게 60점, 40점, 20점을 줘서 이 점수들의 총합으로 순위를 매기거든요. 너무 빨리 장거리 종목이다 보니까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것 말고도 적절한 작전, 전술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자, 잠시 후 9시 5분부터는 여자 컬링 한일전이 열리고요. 내일 우리나라 선수단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피겨 여자 싱글 나가는 유영 선수, 김혜림 선수가 가장 예. 관심 받지 않나 싶습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이번 올림픽이 첫 출전인데요. 러시아의 이 발리에바 선수 도핑 논란 겪고 또 출전이 결정됐으니까 객관적인 승부, 공정한 승부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 유영 선수 특히 우리 선수 중에는 유일하게 여자 선수 중에 트리플 악셀 시도하거든요. 네. 예. 꼭 성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오혜원 기자와 함께한 올림픽 한 잔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혜원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스포츠